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올해 71살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만난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며 작은 가게를 열었고 아들 경수와 딸 옥순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경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때의 고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는 어릴 적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난이 심해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났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아이의 성장 과정이려니 하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경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성실하게 공부하며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취업난이 심각해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수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밤마다 경수를 위해 기도했고 마침내 경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는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의 35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늘 그랬듯이 경수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들고 갔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수가 친구를 초대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거실로 들어서자 경수와 한 여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경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인데 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리고 경수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미라예요. 우리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수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니 그것도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경수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화장은 너무 진했으며 옷차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미라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뭐 먹으러 가자. 마치 제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그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경수는 미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우리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은 여기 두고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고 새로운 연인과의 관계에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는 준비해온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수의 행복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여자와 경수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 여자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부감.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수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받아도 대화는 짧게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만나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2주일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경수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실 줄 알고 고민했는데 역시 그러시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야, 내 말 좀 들어봐.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야. 그걸 겨우 2주일 만에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경수야, 이건 아니잖아. 좀 더 지내보고 결혼을 해야지. 너가 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다 사랑한다며 데려왔는데 결국 헤어졌잖아. 어머니, 그때와는 달라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그럼 왜 그 여자랑 사는 건 비밀로 했던 거니? 나한테 알리기는 겁났던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반대하실까 봐 그랬던 거예요. 봐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 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위험한지.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미라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미라도 저를 사랑해요. 경수야,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너 그 여자 집안은 봤니? 부모님은 만나봤고? 아직 그렇진 않지만 보라고, 넌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머니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라의 마음을 믿어요. 경수야, 너가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란다. 너는 그 여자의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걸로 충분해요. 경수야, 너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단다. 어머니, 저는 이미 40이 넘었어요. 어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나이만 봐서는 어리진 않지. 하지만 너의 행동을 보면 아직 많이 어려. 어른이라면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 어머니, 저는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정말 그래? 그럼 왜 나한테는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 왜 그동안 비밀로 했던 거야? 그건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봐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경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 어머니,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선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절대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어머니, 더 할 말 없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도대체 그 여자가 뭘 어떻게 한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이 시간에 누군가 하고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경수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뒤에는 미라가 서 있었죠. 경수야, 이 시간에 웬일이니? 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경수가 거친 말투로 따졌습니다.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 이제 말해 보세요.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거실에 앉자마자 경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경수야, 어머니가 아까 전화로 다 설명했잖니. 너희 둘이 서로에 대해 잘 모르. 그게 다예요? 서로를 잘 모른다고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미라가 말을 끊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라 씨, 당신은 경수의 가족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경수의 어린 시절은? 그의 꿈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랑?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그런 짧은 사랑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경수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수야, 너 왜 이러니? 난 너를 위해 그러는 건데.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제나 자신을 위해 그랬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나를 위해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제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셨죠.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하셨어요. 경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단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경수야, 난 단지 너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잘 되길 바라셨다고요? 그럼 왜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반대하셨어요? 왜 제가 유학 가고 싶어 했을 때 못 가게 하셨어요? 그건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니? 그 정도로 소질이 있던 게 아니잖아. 보세요. 전부 어머니 마음대로예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다 결정하셨잖아요. 경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었나요? 경수야, 나는 단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라와 함께요. 경수가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미라도 따라 일어났죠. 잠깐, 경수야.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가 방해할 순 없어요. 미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우리 경수를 꼬드겨서 이렇게 만든 거지? 당신 때문에 우리 경수가 이렇게 변한 거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미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비켜, 경수야. 저 여자가 널 망치고 있어.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절 망치고 있는 건 어머니예요. 경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경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요, 미라. 경수가 미라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가지 마. 제발. 하지만 경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경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정말 제가 경수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오자. 어머니, 전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신다면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경수야.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을,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딸 옥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의 결혼 소식을 알려야 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옥순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옥순아,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리세요? 경수가 결혼한대. 네, 오빠가요? 갑자기요. 누구랑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수와 미라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옥순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여자 뭔가 수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게 말이다. 엄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엄마, 제가 오빠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시 후 옥순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미쳤어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떡하니, 어떡해. 옥순아, 너가 오빠를 설득해보면 어떨까? 그 순간 옥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싫어요. 그리고 엄마, 저는 그 결혼식 안 갈 거예요. 뭐라고? 왜? 오빠가 저한테 한 말 들으셨으면 엄마도 그러실 거예요. 오빠가 저보고 자기 인생에 상관하지 말래요.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옥순아, 너가 가서 안 돼요, 엄마. 저는 안 가요. 오빠가 저렇게 변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하지만 옥순아, 그래도 오빠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엄마, 오빠는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요. 그 여자만 가족이래요. 옥순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말도 안 돼. 네, 엄마. 오빠가 그랬어요. 이제 내 가족은 미라야. 너희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옥순아, 그래도 너가 한 번만 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오빠가 저렇게 변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진정해라. 엄마, 저는 정말 그 결혼식 안 갈 거예요. 엄마도 가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자리에 왜 가요? 하지만 옥순아, 엄마, 제발요. 이제 그만해요. 오빠가 저렇게 변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항상 오빠만 편애하고 오빠 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라고요. 옥순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말 경수만 편애했던 걸까요? 옥순아,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엄마. 항상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끊을게요. 제발 저한테 오빠 얘기 좀 그만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수도 옥순이도 제 자식들이 모두 저를 떠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경수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제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달리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수의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결혼식에 왜 안 왔느냐고 물어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유난히 밝아 보였고 새들의 지저김도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짧고 건조한 문자였지만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오타를 냈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경수에게서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으로 남아있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옥순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경수의 결혼식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서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경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매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경수의 사진들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경수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시절 경수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옥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다 보니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옥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사기를 당했대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기라니, 그것도 제 아들이? 그 미라라는 여자요.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대요.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래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옥순아.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힘없이 들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라가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 가지고 도망갔대요. 게다가 오빠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빼갔고요. 세상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분노와 두려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대요.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왜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을까? 이제 경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등등. 경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경수의 아니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만나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옥순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고 반대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니. 한편으로는 내가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책감과 후회, 분노가 뒤섞여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경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수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운 없고 축 처진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수야, 엄마야. 괜찮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눈물이 났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경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가서 볼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경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경수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도와주실 거면 그때 왜 말렸어요? 왜 그렇게 반대했냐고요? 갑자기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수야, 그때는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엄마 말 듣지 않은 제 잘못이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경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수야, 그래도 엄마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동정 받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니.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경수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경수의 소식은 옥순이를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경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수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남루한 몰골이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경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수야. 겨우 입을 열어 경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경수의 목소리는 냉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를 바라보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경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수는 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경수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경수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겨우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경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수는 제 집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듣지 않고 그 여자 말만 듣고. 경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수는 다시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경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낮에는 경수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수가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미라와의 관계, 사기를 당한 과정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경수가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수야, 그건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엄마도 잘못이 있어. 엄마가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제 말에 경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그런 실수에서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에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경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점차 경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경수야. 넌 내 아들인걸.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야. 그 말에 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습니다. 옥순이도 자주 집에 오고 경수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수가 우울해하기도 하고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그를 지지해 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해진 우리 가족.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지지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